오늘 배우실 내용은 교재 32쪽을 보시면은 문단 모양 설정이라고 하는 걸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여기에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가 있어요. 편집이라는 메뉴에 그 중에 지난 시간에 글자 모양을 배웠고 오늘은 이제 문단 모양을 배울 거예요. 얘를 누르시면 뭐가 이렇게 창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서식이라는 메뉴 탭에 가보시면 스타일, 글자, 문단, 이 문단 모양에 있는 문단이란 글자를 눌러도 나와요. 그러니까 편집에 가시면 트리오가 있어요.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스타일.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면 스타일, 글자, 문단. 얘가 트리오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글자를 줄나무란 글자를 난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가 커요. 두 줄에 맞춰서 크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 글자를 줄나무란 글자를 우리가 크게 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글자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어때요? 한국, 일본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혹시 이런 글자 형태를? 신문에 두 줄에 맞춰서 들어가요. 세 줄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세 줄짜리도 돼요. 이걸 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끝에 가서 엔터를 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온좀 일감이라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안 되고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되고 요런 데서 문단이라고 하죠. 문단이라는 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아실 수 있어요. 글을 쭉 입력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문장이라고 하죠. 문장. 그리고 여기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막 이렇게 써요. 그래서 마지막에 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줄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줄이 바뀌면 그때 우리는 문단 나누기라고 그래요. 문단 나누기. 그러니까 컴퓨터는요 그냥 쭉 쓰다가 마침표를 찍는다고 해서 문단이 아니고 엔터를 치면 엔터. 그래서 이렇게 엔터 기호가 보이면 아 문단이 바뀌었구나 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두 줄이 문단이고 여기는 그냥 한 줄이 문단이고 한 줄이 각각 다 문단이에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중요한 게 무조건 끝에 가서 엔터 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위키백과라고 하는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여러분이 제가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출판사에서 만든 백과사전은 많은 지식인들의 정보를 집어넣고 만들어 놓는 거지만 위키백과는요 우리가 직접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백과를. 근데 여기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갔어요. 줄이 쳐져 있어요. 예. 이런 걸 꾸미는 거를 우리는 문단 설정하기, 문단 지정하기라고 해요. 문단 꾸미기라고. 그러려면 우리 교재 32쪽에 나와 있는 이 형태처럼 만들려면 33쪽에 나와 있는 이 글을 지금부터 입력을 해 볼 겁니다. 입력을 해 봐야 그 다음에 얘를 더 꾸미든 말든 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한글 2010 실행하면 어차피 제일 왼쪽에 이렇게 세문서 만들기가 있고요. 처음에 시작하면 그렇게 문서는 나올 거니까요. 여기다 지금부터 입력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귤나무라는 글자를 쓰고 괄호 열고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서 영어로 썼는데 이게 밑에 이렇게 밑줄이 나온 걸 봐서는 스펠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이 책에 있는 글자도 잘못된 건지
이건 뭐 영어 사전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간에 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점. 근데 이 점이, 이거 중간점이라고 하는데, 중간점이, 우리 문자표 입력하면, 문자표 입력을 해서 들어가 보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전각기호 1번에 가시면, 점 하나, 점 둘, 점 셋이 있어요. 그 점 하나 누르면 점이 탁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또 아래로 들어가고요, 어쩔 때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기호들, 요런 기호들, 요게 과연 정확히 써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띄었으면 좋은데, 띄었었더니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얘는 좀 굵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다가 문자표에 가서, 문자표에 가면, 수학식 기호에 가보니까는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런 거 점이 있어요. 수학식 기호에 가면 이런 점이 있어서 넣을 수 있어요. 약간 좀 굵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글자가 글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글꼴에 따라서. 자, 제가 전체를 블럭을, 여기를 한번 블럭을 잡아서 이 글꼴을 굴림체 보세요. 요 글자, 요거 점 있잖아요. 점. 얘를 함초롱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굴림체라는 것도 있고, 도둠체라는 것도 있고, 궁서체라는 것도 있고, 도둠체, 궁서체, 굴림체, 이런 체자가 들어간 글꼴이 있어요. 나눔 고딕은 나눔 고딕만 있지, 나눔 고딕체는 아니거든요. 이럴 때, 굴림하면 이렇게 되는데, 굴림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알아서 벌어지죠? 글꼴 중에, 하나 메모를 해드릴게요. 너무 크다.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 굴림이란 글꼴이 있고요. 굴림이란 글꼴이 있고, 굴림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바탕이란 글꼴이 있고, 바탕체라는 게 있고, 궁서라는 게 있고, 궁서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세트처럼 보이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뭐냐 이거지. 채자 붙은 거하고 안 붙은 거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니까 따로 써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말일 때 여기서 말하는 굴림 도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궁서는 궁서고 굴림은 굴림인데, 도둠은 고딕 계열이고 굴림은 명조 계열이고 약간 글꼴은 달라요. 도둠 이건 고딕 계열, 굴림 이건 명조 계열. 그런데 이 우리말일 때는 우리말에서는 굴림과 굴림체가 같아요. 근데 영문이나 숫자에서는 굴림과 굴림체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우리말은요 가로 세로가 똑같죠. 우리말 네. 우리말은 가로 세로가 똑같잖아요. 근데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다른 창에서 하나 보여드릴게. I자를 하나 둘 셋, I자 이번엔 W자. 이건 I자 5개고 얘는 W자 5개예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I자가 5개고 5글자고 W자 대문자가 5글자예요. 그런데 글자의 너비가 전혀 다르죠. 똑같은 5글자인데,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 도둠. 그런데 도둠체. 그럼 어떻게 돼요? 도둠체 하니까 너랑 나랑 똑같은 한 글자인데 똑같은 크기로 가자. 이게 도둠체고 체자 붙은 거고. 야, 그래도 그렇지. 나는 본래 뚱뚱한 애고 너는 말랐잖아. 그러니까는 너는 말랐으니까 얇게 가고 난 뚱뚱하니까 넓게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도둠, 굴림, 궁서 이런 거. 그러니까 원래 영어는 이렇게 써야 돼요. W자 대문자는 넓은 애잖아 본래. I자는 좁은 애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애니까 빼빼하고 뚱땡이하고 똑같은 크기만 안 맞잖아. 그렇죠. 홀쭉이와 뚱뚱이처럼 그렇게. 근데 우리말에서는 그런 거 없어. 우리말은 기역을 하나 쓰나 황을 쓰나 똑같은 너비가 똑같거든. 보세요. 기역을 쓰나 기역을 쓰거나 황이라고 쓰나 어차피 똑같잖아. 너비는 똑같잖아. 이게 도둠이든 도둠체든 똑같거든. 그래서 아까 글자 쓴 것 중에 요런 가운데 점 있는 거를 여기다가 점 찍고 문자표에 가서 아까 전각교 일반에 가면 가운데 점 하나 딱 찍으면 찍히는데 이렇게 얘를 아까 무슨 채 있었잖아요. 굴림체. 그럼 어떻게 돼? 잠깐만. 얘 또 안 간다. 뭐가 또 삐졌나? 왜 안 가지? 안 가면 복사해서 붙이면 제일 편해요. 그렇지 뭐. 이 전체를 제가 도둠. 얘는 수학기호라서 본래 떨어진 애고 얘는 우리말에서 굴림이 도둠이니까 기호들은 붙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도둠체. 그러면 어떻게 돼? 알아서 벌어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난 이 글꼴이 싫거든. 이 글꼴이 싫어서 난 여기 있는 뭐 맑은 고딕으로 할래, 뭐 훈민저금체로 할래, 뭐 산골 여기 남산체로 할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기호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떨어지면 또 많이 벌어지고. 그렇지. 그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문자표에 가면 수학교에 전각기호 말고 수학교에 가면 요런 이건 너무 크고 얇은 기호들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요런 걸 이용해서 걸렸어야지 항상. 있어요? 컴포해줘 뭐. 자, 볼게요. 그러면요. 문자표에 가면 유니코드에 라틴어에 가 있다고요? 라틴.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끼어 들어간 거니까 아니고. 여기 요거. 얘도 안 벌어지는데요? 얘나 똑같잖아. 뭐 그게 그렇게 안 벌어지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요렇게 점 찍었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이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글자 모양 배우셨잖아요. 글자 모양 중에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자간이라는 거는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라고 했는데 이 자간을 줄여요. 자간을 줄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글자와 글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붙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치 사이사이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 가운데 점을 찍으면 특수문자표가 찍으면 바로 탁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글꼴이 바뀌면서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조생종, 중생종 이런 경우에도 여기다 스페이스바를 하나 띄고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벌어지면
그냥 이거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입력에 가서 문자표에 가면 그 아까 수학식 기호에 가면 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쓰세요. 그냥 쓰셔도 돼요. 예. 그거 쓰면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럭저럭 어떻게 써야 돼요. 방법이 없더라고. 강사님, 예. 그거 기호 있잖아요. 보니까 기호 꼭 점? 예. 기호 꼭 안 한다고 그 인력이라도 달라지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원고를 보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입력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죠, 지금요. 그러면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슬래시로 거도 돼요. 이렇게 슬래시로 거도 여기저기라는 뜻으로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컴마로 찍어도 되죠. 컴마로 찍어도 한국, 일본, 중남미, 흑해 등지에 이렇게. 아니면 이거를 온주귤 또는 온주 밀감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는이라고 써도 되죠. 한국과 일본, 중남미 그리고 흑해 등지에 이렇게 써도 되고, 한국과 일본, 중남미 그리고 흑해 등지에 분포하는 이렇게 써도 문맥에 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꼭 똑같이 쓰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데 이왕이면 입력한 원고랑 같이 맞춰주는 게 보기 좋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 편구형 때문에 좀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이 한자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편구형을 이렇게 블럭 잡아서 한자 키를 눌렀더니 편자는 있는데 여기 편구형 형자 뒤에다 한자 키 누르면 구형은 나와요. 예, 편자가 빠지고 구형인데 이거는 저렇게 좋은 글자는 아닌 구형이고 그 옆에 있는 구형은 옛날 구형이고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구형이라는 한자 세 글자로 된 단어가 없나 봐요. 없으면 저는 이렇게 씁니다. 잘 보세요. 얘를 하나 복사를 해요. 아니면 가로 열고 편구형 가로 닫고 한 번 더 써요. 귤이라는 한자는 있으니까 괄호 열고 한자 안에 병행 표기하겠다라고 체크를 했는데 편구형은 아무리 찾아봐도 한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편구형을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더 쓰시고 이제 글자를 형자 뒤에다 클릭하니까 구형은 나오는데 편자가 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편구형을 한꺼번에 블럭 잡으세요. 그리고 한자키 누르면 이제 편자가 하나 있겠죠? 요 편자 요거. 근데 이 편자를 그냥 쓰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말 옆에 한자가 나오게끔 체크해 놨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말을 써놨으니까 한자로만 바꾸라고 해야 돼요. 한자로만 바꾸라고. 그래서 편자를 하나 바꾸고 구형이라는 글자는 이 구형도 아니고 저 구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 글자씩 바꾸겠다라고 체크하셔야 돼 또. 그러면 이제 구자를 찾아보겠죠. 구자. 동그란 구자 이런 거. 그래서 바꾸기, 형자, 형태 형자 바꾸기.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야죠. 이게 촥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냥 키보드로 영어로 M자 누르면 미터가 되고 여기는 cm 센티미터인데 이 센티미터를 문자표에 가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전각기호에 있을지 여기 있다. 단위 전각기호 일반 로마자 선 단위라고 있는데 여기 단위에 가면 센티미터 있네요. 여기 센티미터. 요것도 미터를 직접 우리가 여기서 문자표에 가서 미터 M자 미터가 없네.
미터라고는 없네. 그렇죠? 아, 그냥 M 눌러야 되겠네. 세제곱, 뭐 세제곱미터 이런 건 있어요. 데시리터, 미리리터, 마이크로리터, 킬로리터 이런 것들은 있는데, 오메가 이런 것도 있는데, 기가헤르츠 이런 거 있는데 M자가 없네요. 천상 A, M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로마 숫자 1, 2, 3 있잖아요. 로마 숫자 1, 2, 3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그냥 I자 대문자로 하나, 둘, 셋, IV 이게 4고 V는 5고 VI 그럼 6이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꼭 로마 숫자 안 찾아도 이렇게 그냥 영문자 여러 번 쓰면은 로마 숫자처럼 되잖아요. 그게 요령이에요. 막 고민하시면 힘들어요. 자, 지금 귤나무라는 글자하고 저 밑에 위키백과라는 글자가 약간 모양새가 달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오른쪽에 가 있고 하나는 왼쪽에 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꾸밀 거냐 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먼저 블럭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꾸미는 건 아니죠. 글자를 뭐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해라, 노란색으로 해라, 글꼴의 크기를 바꾸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때는 블럭을 안 잡아도 돼요. 그냥 클릭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가잖아요. 왼쪽 그 왼쪽에 오죠. 자, 보세요. 이 귤나무라는 글자만 오른쪽 보내면 귤나무만 가요? 통으로 가죠. 블럭을 안 잡고 그냥 클릭만 해놓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러면 가요. 그런데 왼쪽 맞춤이 아니었고요. 양쪽 맞춤입니다. 자, 여기 이 동네 두 줄이 한 문단이에요. 두 줄이. 그럼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요. 오른쪽, 왼쪽, 가운데, 왼쪽 해보세요. 왼쪽. 자, 서식에 가면 여기도 있어요. 가운데, 오른쪽 이런 게 있는데 왼쪽 맞춤을 하면, 왼쪽 정렬을 하면 오른쪽이 텅 비죠. 오른쪽이 비어 있지 않아요, 여기요? 이때 양쪽 맞춤을 해 딱 맞아요. 양쪽 맞춤. 타자기로는 양쪽 맞춤이 힘들어요. 글자를 막 치다가 오른쪽이 없으면 줄을 바꿔서 타자기는 그렇게 치는 건데 컴퓨터는 왼쪽 맞춤보다는 양쪽 맞춤이 예뻐요. 그러나 이제 요런 거 끝에 글자가 저 밑 끝에까지 안 간 애는 양쪽이나 왼쪽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줄이 두 줄 이상 이렇게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왼쪽하고 양쪽하고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귤나무라는 이 글자를 블럭 잡지 말고요. 책에서는 블럭을 잡으라 그랬는데 이런 거는 블럭을 잡아야 돼요. 이 문단, 여러 문단을 블럭 잡아서 꾸밀 때는 하는 거고요. 한 문단일 때는 굳이 안 해도 되더라고요. 예. 자, 서식에 가서, 아니 편집에 있는 서식에 있는 문단 모양을 가거나, 서식에 가서 문단이라는 글자, 이게 문단 모양이거든요. 얘를 누르시면은 문단 모양에 관한 대화 상자가 열려요. 책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저 끝에 있는 테두리 배경을 가래요. 테두리 배경. 그리고 선을 꼬불꼬불한 선, 점선, 파선, 아무것도 좋으니까 눌러볼 건데 책에서는 요거 하래요. 2점짜리. 그리고 색깔은 여러분 마음대로 뭐 녹색을 하던 아니면 빨강을 하던 편한 대로. 그리고 잘 보세요. 위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에 빨간 선을 칠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까지 오셨는지 다시 보여주세요. 책에서는 블럭 잡으라 그랬는데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선의 종류를 파선으로 할지 점선으로 할지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색깔도 빨간색을 하실지 파란색을 하실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왼쪽에 있는 모양을 먼저 선택하고 나서 이 문단의 위쪽에 선을 그릴 거고요. 아래쪽에도 선을 칠할 거예요. 근데 아래쪽에는 색깔을 바꿔서 칠해도 돼요. 그런데 빨간색이면 다 빨간색 가죠. 빨간색 가죠 지금요. 자, 설정 한번 해보세요. 같잖아요. 분명히 같죠? 근데 색깔은 없다. 우리 원래는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색깔을 안 넣었잖아요. 그럼 다시 클릭하고요. 블럭을 잡아도 되고 클릭만 해도 되고,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종류는 이렇게 정했는데 뭐를 안 했냐면 요거를 안 했어요. 여기 배경 색깔을 노란색 할래? 그럼 노란색 하면 되고, 책에서처럼 뭐 약간 이런 뭐 탁한 황갈색 같은 걸 선택할래? 그러면 이게 색깔이 칠해져요. 설정, 그럼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 다시 보세요. 클릭을 하던 블럭을 잡던 상관없어요. 문단 모양에 가셔가지고 테두리 선의 종류를 실선으로 하실지 뭐로 하실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점점점점으로 할래, 아니야 난 꼬불꼬불로 할래, 색깔은 나는 파란색으로 할래 라고 해서 클릭을 해주면 색깔이 들어가요. 이렇게 굵기도 여러분이 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하시면, 즉 왼쪽에서 색깔이나 모양을 선택하고 여기서 이렇게 선을 정해주면은, 아까는 빨간색 선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파란색 선으로 바꿔치기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설정을 하면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바뀌는데 안에 들어가는 색깔을 칠하는 거는 또 문단 모양에 들어가면 여기 면색에 가서 나는 빨간색을 칠할 거야. 빨간색 칠하면 검은 글자가 안 보일 것 같은데, 노란색 칠해볼까? 노란색.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노란색으로 칠해지고. 근데 좀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귤나무 글자 위에는 선이 붙어있고 귤나무 아래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요것도 조금 안 맞잖아. 그렇지. 자, 잘 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설명이 못 따라오셨으면 잠깐 멈춰라 이렇게 꼭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딴 거 하고 있으면 뭐 북치고 장구치고 따로 노는 거잖아.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블럭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책대로 블럭을 잡아 볼게요. 안 잡아도 상관없는 건데, 문단 모양에 가서 테두리선이 문단이니까 뭐예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을 나는 이렇게 두 줄짜리를 할래, 그리고 이거를 빨간색으로 할래, 위쪽에다가 할래, 아래쪽에도 할래,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점선을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두 줄짜리를 할래, 점점 두 개짜리를 할래, 그리고 얇은 거로 할래, 아니면 왕창 굵은 거로 할래,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파란색으로 할래,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선이 들어가요.
근데 채우기를 못했잖아요. 채우기를. 그러니까 다시 문단에 가서 여기 채우기 색깔 있지 않습니까? 면색. 면색을 여러분 정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라색 설정하면 보라색이 착 칠해지는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글자 자세히 보시면 어색한 부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위쪽에는 글자 위에 점선이 딱 사겨져 있는데 귤나무란 글자 밑에는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줄 간격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줄 간격. 자, 이 동네에다 클릭하시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문단 모양에 가시면 여기도 줄 간격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도 줄 간격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기본 있잖아요. 밑에 줄 여기에도 줄 간격이 있는데 얘를 100%로 맞춰 보세요. 100%. 얘를 200%로 바꾸면요 한 줄이 벌어진 것처럼 보여요. 300% 하면 두 줄 빈 것처럼 보여요. 근데 100%라면 위아래가 딱 달라붙은 것처럼 보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줄간격을 100%로 하면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글자와 글자 사이가 따다닥 붙어가지고 보기 싫잖아요. 200% 그러면 또 너무 많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는 60%만 띄우는 거예요. 60%. 그게 160%라고 하는 줄간격입니다. 근데 요거 할 때는 100%를 해야 그게 보기 좋아져요. 자, 그러면 위키백과도 사실은 얘는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요런 모양은 똑같이 귤나무하고 똑같지 않아도 돼요. 색깔 달리 하셔도 되고 선의 굵기나 모양 달리 하셔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위키백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다 좋은데 이거를 좀 꾸며보려고 그래. 요렇게 블럭 잡아서요. 요렇게 블럭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꼭 앞에서부터 뒤까지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범위 안에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서식에 가서 문단 똑같은 걸 해볼 거예요. 여기는 선을 두 줄을 넣을 거예요. 두 줄. 그리고 요거 끝에 있는 네모가 뭔지 아세요? 왼쪽, 오른쪽, 아래쪽, 위쪽을 우리는 모두 다 라고 해서 요거 한 번만 누르면 해결돼요. 그리고 한번 설정 눌러보세요. 망쳤어. 얘는 한 문단이니까 이렇게 나와고 얘는 따로따로 문단이니까 따로따로 나왔잖아요. 제가 원했던 거는 그냥 한 박스 돌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시 문단에 가서요, 우리가 원했던 거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따로따로 줄 쳐졌잖아요. 요거 문단 테두리 연결을 누르시면은요, 문단 테두리 연결을 체크하시고 설정을 누르면 얘가 한 박스가 돼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하기 싫으시면 블럭 잡아서 다시 문단에 가서 일단 종류를 선 없음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선이 다 빠지겠죠. 그리고 설정하면 이제 선이 빠지겠지. 자, 여기 위키백과는 오른쪽으로 보낼 거고요. 문단에 가서 선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거를 만약에 파란색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 지그재그인데 왜 이렇게 일자처럼 보이죠? 0.1mm라서 그래요. 얘가 두꺼워지면 지그재그 나타나요. 0.1mm면 샤프심도 0.1mm 없잖아. 그러니까 0.1mm로 두 줄로 막 걸어놓는데
그냥 일자처럼 보인 것 뿐이지. 근데 두께를 좀 두툼하게 해주면 이렇게 나타나죠. 글자가 파묻혔는데? 좀 심하다. 그냥 책에 있는 것처럼 할래요. 0.2mm로 놓고 색깔은 뭐 빨간색으로 하고 이렇게 할래요. 그리고 이거 무늬색 누르지 마세요. 무늬색 색을 만약에 여기다 노랗게 칠할 건데 무늬 모양을 나는 이렇게 격자 무늬로 나는 파란색으로 그릴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늬를 가로 무늬만 줄 거야. 그때 나는 요렇게 요런 색깔로 줄 거야. 형광펜 같은 데다 이렇게. 아니면 세로로 넣을 거야. 아니면 대각선만 넣을 거야.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걸 무늬색이라 그래요. 무늬색. 근데 무늬색은 하면 안 이쁩니다. 잘못하면. 무늬색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늬색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무늬 모양 흰색으로 하면 됩니다. 무늬색이 빠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줄간격이 100으로 해줘야 여기는 위아래가 딱 붙는다 그랬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요거 하나 남았다. 얘가 글자가 커요. 그렇다고 이거를 한국이란 글자 한자를 막 큼지막하게 하면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망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얘는 블럭을 잡으면 안 되고요. 블럭을 잡으면 안 되고, 이 글자가 포함된 동네가 이 동네잖아요. 이 동네.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식에 가서 문단에 가시면 저 끄트머리에 뭐라고 써있죠? 문단 첫 글자 장식. 문단 엔터 친 데가 문단이라 그랬어요. 그 문단의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첫 글자인데 얘를 꾸밀 겁니다. 클릭. 2줄짜리? 3줄짜리? 에이 안 할래. 이게 안 할래고. 2줄짜리? 오케이 2줄짜리. 근데 2줄인데 글자가 바꿔볼까? 어떤 글자로 바꿔볼까? 뭐 남산채? 아니면 뭐 여기 뭐 도깨비채? 양재깨비채 같은 거? 설정. 그럼 이렇게 바뀌어. 에이 안 이쁘다. 도깨비채 같은 거. 그러면 궁서채. 이 글자만 궁서체로 나오는 거죠. 이 책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죠.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면색에 가서 여러분 색깔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색깔을 넣어주시면, 그리고 이왕이면 선도 그려 넣을 수 있어. 선도 넣어줄 수 있어. 이렇게 겉 박스로 이렇게. 우리 책에는 선이 안 들어가 있죠. 색깔만 칠해졌잖아요. 이런 마음이잖아. 거기 가서 난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할래. 그러면 빨갛게 칠해지고, 안에 채워지는 색깔은 노란색으로 칠할래. 그럼 노란색으로 칠해지는 거고, 글꼴은 난 바꿀래. 다른 글꼴로 바꿀래. 다른 글꼴로 바꾸는 거고. 에이 나는 3줄짜리 할래. 3줄짜리 3줄짜리 있다 그랬죠? 3줄짜리. 에이 그래도 2줄이 낫겠다 라고 하면 2줄짜리 4줄짜리 5줄짜리는 없어요. 예. 자, 35쪽에 보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인데 얘는 2줄짜리잖아요. 2줄짜리. 한 문단이 2줄짜리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어때요? 잎은 어긋나서 않다. 한 줄.
꽃은 어쩌고 저쩌고 한 개이다. 한 줄. 열매인 얘는 한 줄. 또한 한 줄. 제주에서 다 한 줄씩이잖아요. 그 한 줄짜리에다가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두 줄짜리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만 두 줄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동네에다가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두 줄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어색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다 두 줄로 만들어 놓으면 진짜 어색해요. 이러면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 문단 첫 글자 장식에 가서 제일 왼쪽 안 할래 라는 뜻을 체크하시면 그렇죠? 얘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 글자 색깔은 어떻게 바꿔요? 자,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에 가면 글자 색깔 바꾸는 기능은 없죠. 선색, 면색은 바꾸는 게 있는데 글자 색깔은 못 바꾸잖아요. 그럼 글자만 블럭 잡아서요.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문단의 첫 글자가 요거잖아요. 블럭을 잡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어요. 마음이 급하거든. 왜? 컴퓨터는 무조건 블럭을 잡아야 걔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안 돼요. 블럭을 안 잡으면 얘가 선택이 되는데 블럭을 잡으면 사라져요. 안 돼요. 왜 안 되지? 그게 아니라 문단의 첫 글자잖아. 첫 글자. 그냥 이 동네에 제일 첫 글자 하나만 알아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러면 안 하겠다는 뜻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문단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이제 블럭을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블럭을 잡고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테두리 선을 우리가 이제 그릴 때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리는데 그냥 설정 눌러버리면 요걸 빼고 설정을 누르면 엉망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요거 문단 테두리 연결을 꼭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보기 좋아졌어요. 근데 이것도 안 이쁘죠? 뭐가 안 이뻐요? 글자가 테두리 선이 글자에 딱 붙어 있잖아. 따닥따닥. 보세요. 여기 글자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글자가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 글자랑 위아래가 다. 아주 보기 싫지 않아요? 자, 그럴 때는 문단에 가서 여기 간격을 늘려주는 거야. 한 3mm 정도 늘려줘요. 한꺼번에. 그러면 밖으로 벗어나죠. 밖으로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 벗어나면 이 귤나무를 차지해 버릴 수 있어요. 일로 넘어와 버린다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많이 늘리면 이렇게 차지한다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뭐든지 적당히 한 1mm 정도만 해도 아까랑은 좀 다르게 글자를 이렇게 너무 침범하지는 않아요. 그런 기능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겠고. 제가 한글 문서 작성할 때 숙제를 내드리는 게 뭐냐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시면 거기 서류들이 있어요. 서류들, 뭐 신고서 같은 양식지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갖고 오세요 라고 해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서류가 있잖아요. 이런 서류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서류를.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표를 안 배웠으니까 못하겠지만, 표를 배우시면 줄간격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예. 어떨 때는요, 이런 문서를 받아왔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엉망이 된 거야. 그러면 저는 이거를 그대로 그려요. 컴퓨터로. 원본하고 똑같진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똑같을 정도로 그려가지고 그거로 다시 입력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보기도 해요. 연습을 많이 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방하는 거지, 모방하는 거. 당장에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직장에 가시면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직접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지만 연습을 하셔야 돼. 자, 교재 36쪽을 보시면은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매화문화축제, 얘랑 밑에 있는 장영실이랑 오른쪽에 있는 김치축제, 이거를 하나의 종이에다 다 입력하지 마세요. 다 따로따로 만드는 거야. 다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 문단 모양을 공부하실 때는요, 좁은 각을 이렇게 움츠리지 말고 펼쳐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야 좁은 각을 풀어놔야 문단 모양이 예뻐 보여요. 자, 지금부터 매화문화축제도 만들어 보시고, 장현실도 만들어 보시고, 오른쪽에 김치축제나 허브차의 종류도 한 번씩 만들어 볼 거예요. 서로 다 형태가 달라요. 이 중에는 문단 모양이 아니라 글자 모양 기능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차원에서 해볼 겁니다. 우리 지금 이 매화문화축제라고 하는, 매화라고 하는 문서를 보시면은요, 매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뭐 엔터가 여러 번 들어가는데 이건 나중 문제고, 제목 들어가야 되고요, 요런 기호 들어가야 되고요, 요런 기호 들어가야 되고, 이런 기호는 나중에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 문단을 한 박스로 둘려야 된다는 거고, 한 박스로. 그 다음에 얘는 매화니까 매화 꽃 색깔처럼 모양새, 꽃 모양 그림 같은 거로 만들어주면 더 예쁠 수도 있고요. 요런 기호는 나중에 입력하시는 게 더 편해요. 이거 찾다가 글자 못 입력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해볼래요. 얘를 글자를 좀 크게 할 거고요. 이렇게 크게 할 거고요. 이왕이면 가운데 놓으면 되겠죠. 가운데는요, 블럭 안 잡아도 가운데는 가요. 대신에 글자 모양 만들려고 제가 블럭을 잡은 김에 간 거고요. 글꼴은 꽃 모양 글꼴 같은 게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꽃 모양 글꼴 같은 게. 여기 뭐 옥수수채, 옥수수채는 옥수수 모양이겠네. 매화채 있네. 양재 매화채. 이게 매화 글자체래.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떨어져 있네. 이렇게 떨어져 있네. 거의 뭐 떨어뜨리시면 되고. 글자 색깔은 뭐 이런 꽃 색깔 같은 거, 뭐 이런 걸 하면 되겠지. 이거하고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는 없어요. 보기 좋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서식에 가서 문단에 가면은 얘가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띄워요? 요 장자 앞에다 놓고 탭키를 한 번, 두 번, 그럼 들어갑니다. 한 번만 눌러도 이렇게 툭 들어가죠. 그렇죠?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이 띄우면 돼요. 그렇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콜론은 기호는 왼쪽과 오른쪽을 꼭 띄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장사와 소자가 이렇게 글자에 맞춰서 떨어뜨려야 보기 좋겠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얘를 제가 이렇게 해서 써볼게요. 이렇게. 얘는 네 글자에 맞춰서 글자를 벌렸잖아요. 글자를 벌려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두 글자에 맞춰서 행사 내용이라는 거를 어차피 행사니까 줄여버렸어요. 글자를 빼버렸어요. 두 글자씩 딱딱 맞춰버린 거죠. 얘가 좋을지 얘가 좋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근데 가장 긴 글자를 중심으로 펼쳐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얘만 네 글자고 나머지 다 두 글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간, 날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다 어떻게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럴 거라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이래도 되고, 아니면 좀씩 이래도 되고, 꼭 안 붙여도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길이를 맞추는 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그것도 실력이 돼요. 실력. 그렇게 해가지고 꾸미시면 되고, 이제 얘들은 아까 우리 배운 대로 테두리 선을 그려 넣어 줄 건데, 뭐 색깔 같은 건 여러분 보기 좋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문단 테두리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위에가 너무 답답해 보이네. 그런 경우에는 위쪽만 조금 1mm 띄우면 위가 살짝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여기야. 너무 많이 벌어졌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참 안 이쁘잖아요. 안 이쁘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놓읍시다. 그래서 이 매화문화축제라고 하는 거를 나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 글자를 이렇게 띄워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이 글자가 글자 모양에 가시면은 여기는 글자 모양새가 안 보이죠? 어떤 형태인지.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보시면 글자가 보이죠? 이렇게 글자가 미리 보기 형태로 뜨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팸체는 글자가 너무 말라요. 한 3일 굶은 사람 같이 너무 말라버려. 얘는 또 뚱뚱해 보이고, 근데 뚱뚱한데 글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뚱뚱해 보이고. 그리고 글자가 이렇게 삐쩍 마른 글자를 쓰는데, 보다시피 너무 말라 보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띄우는 게 보기 좋고, 마른 글자는 띄우는 게 보기 좋고, 너무 뚱뚱한 글자는 또 띄우면 또 너무 많이 벌어져 보이니까 흉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꾸미시면 돼요. 글꼴에 따라서. 보세요. 이거는 또 너무 뚱뚱한 글자잖아. 뚱뚱한 글자인데 또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붙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자 중에 또 이런 거는 또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글자가요. 우리말은 기울어뜨리면 좀 안 이뻐요. 예, 여기 양재 블럭체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좀 그렇죠. 예, 여러분 보시기 좋게끔. 매화차는 아까 썼으니까 그렇고, 붓꽃채도 있어. 붓꽃.
여기 인장체는 도장 새길 때 쓰는 글자고요. 패널림체 같은 거, 패널 직접 쓴 것처럼 보이는 거, 바겐세일 할 때 쓰는 글자. 뭐 백제체, 소망체, 솔립체. 솔립처럼 끝에가 살짝 뾰족뾰족하게 보이는 글자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보시기 좋게끔 꾸미세요. 룰은 없어요. 규칙은 없어요. 자, 새로 만들기 하나 누르셔가지고요. 이번엔 뭐를 하시냐면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치축제라고 있잖아요. 김치축제. 얘는 다 가운데로 들어가 있죠. 글자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운데 맞춤 해놓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글자마다 꾸미는 거는 여러분이 꾸며보세요. 일일이 좀. 똑같이 안 꾸미더라도 색깔도 바꿔보고 글꼴도 바꿔보고 크기도 바꿔보고 한번 해보세요.